최근 국내에서 몇몇 언론 기자들의 발언이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적국인 중국은 이미 중국산 제-20 전투기에 스텔스 미사일 런처를 탑재해 관련 기술 실증 여부까지 확인했는데, 도대체 왜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개발 업체들은 스텔스 미사일 런처, 즉 매립형식 무장창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냐는 다소 자극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의 관련 발언 직후 곧바로 언론의 기자는 엄청난 비난에 맞닥뜨려야 했는데요. 그의 발언처럼 얼핏 보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아직까진 블록원 형태의 4.5세대이고 비교 대상인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겉으로나마 스텔스 미사일 런처를 탑재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겉으로나마 인지하고 있는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발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이 아닌 국내 언론의 이러한 발언은 KF-21 전투기를 개발 중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무시한 채 아무것도 모르고 괜히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뱉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스텔스 미사일 런처는 개발이 중단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블록2 형태의 5세대 스텔스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블록3까지 확정지었습니다. 알루미늄 형태의 소재로 개발된 한국형 스텔스 무장창은 초당 25피트 이상의 발사 속도를 개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외부 압력에선 무려 40G까지 견디게 설계되었습니다. 무장을 투발하고 다시 무장창을 닫는 데는 약 3초가량이 소모되는데요. 이 발사대는 기존의 내장형 무장격실을 가지고 있을 때의 수직 낙하 발사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안정성 있게 발사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무장을 통한 RCS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동체 내부에 무장을 탑재한 후 동체 하면을 대부분 차지하는 한 개의 주 무장창을 포함해 동체 측면 하분 날개뿔이 바로 아래에 비스듬하게 열리는 측면 무장창이 좌우 각 한 개씩 총 2개씩 탑재하여 국산 미사일을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중국의 제-20 전투기에 들어가는 스텔스 매립 기술은 아직 완전히 성공화되지 않아 사진 공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제-20 전투기를 개발 중인 청두 항공 제작사 역시 이 문제점을 인정했으며, 이것은 즉슨 국내 언론들이 KF-21 전투기를 폄하하기 위해 내세운 중국산 제-20 전투기 역시 완전한 스텔스 미사일 런처를 탑재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텔스 무장창 기술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먼저 개발에 성공해 KF-21 전투기에 적용시킨다면 KF-21 전투기의 정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 수치를 최대 99%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한국 공군 측이 직접 공개하여 중국과 일본 정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도 수준의 RCS 수치를 KF-21 전투기가 기록하게 된다면 일본과 중국이 현재 개발 중인 PLA 형태의 레이더론 KF-21 전투기를 포착하는 게 어림도 없어질 정도로 KF-21 전투기는 미국산 F-35보다 뛰어난 5.5세대급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게 될 텐데요. 국방무기 칼럼 관계자는 스텔스 미사일 런처 개발로 인하여 영원한 을이 겪었던 서름을 이제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KF-21 전투기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당하지 않게 될 뿐더러 5세대급 스텔스 무장창과 해외 수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기쁘게 할 성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도입한 미국산 전투기는 도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고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비용도 미국 측의 요구를 필사적으로 들어줘야 했고, 오직 미국산 미사일로 새롭게 무장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손으로 KF-21 전투기를 만들어야 했던 진정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KF-21 전투기를 2030년까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특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RCS 감소 수치가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KF-21 전투기의 반사각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와 평면 동체, 반매립 무장창 등을 포함한 극한의 저피탐 형상 설계가 가장 중요시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KF-21 전투기에는 이미 캐노피, 주익, 미익에는 RAM 설계가,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랩에는
RAS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레이돔에는 적 전투기로부터 날아온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라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신기술까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스텔스성을 위해서 이러한 저피탐 기술 적용의 노력으로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비슷한 기체의 크기를 가진 미국산 FA 슈퍼호넷 전투기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레이더 탐지, 방해력을 달성하였으며 본격적인 개발 당시 폭장량과 전투 효과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KF-21 전투기에서는 넉넉한 무장창으로 대량의 미사일 장착을 통해 한국군이 구입해서 현재까지도 운용하는 미국산 전투기 대비 뛰어난 공대공 임무 효과와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후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발전한다면 톱니 처리 방식과 컨포멀 안테나 등 일부 RCS 저감 설계까지 KF-21 전투기 블록2에 적용될 예정이며 외부 무장 및 외장형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공대지 임무에 필요한 RCS 감소 요소들을 차근차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스텔스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매립형 스텔스 무장창 개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첨단 제조업 능력의 진정한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며 본격적인 스텔스 공대공 작전을 염두에 둔 KF-21 전투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궁극의 장비로 불립니다. 이처럼 한국 공군의 진정한 도약을 의미하는 두 가지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무장창, 미사일 런처는 반매립형 방식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진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한국형 반매립형 무장창은 전통적인 방식의 미사일 런처로 불리며 기존 조종석 및 콕핏과 연결된 파일런에 달린 레일 방식의 런처일 경우 KF-21 전투기의 로곤 방향대로 정확히 발사되어야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립형 무장창과 연결된 기체에서 미사일이 분리된 다음 점화할 때가 미사일이 가장 불안해지는 시기이며 미사일과 기체의 결속부만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스텔스 매립형 무장창이 형성될 수 없고 결속 제거와 동시에 강력한 유압을 이용해서 제트 기류를 통해서 미사일을 전달한 뒤 발사되는 미사일을 힘껏 밀어내주는 힘을 갖추는 게 스텔스 무장창 기술력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없다면 로곤된 위치와 잘못된 방향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공군은 이러한 유압 방식으로 미사일을 밀어내는 매립형 로드 방식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KF-21은 그동안 A사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냈다는 것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한국형 스텔스 무장창에 국산 미사일을 마음껏 장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한민족의 독자적인 KF-21 전투기, 한국산 무기 플랫폼의 탄생과 해외 수출,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명 대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